안녕하세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게 우리들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또 하나의 만남과 헤어짐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곧 정년 퇴임을 앞두고 계신 영미언어문화학과의 최중열 교수님 모시고 저희 후배 교수들에게 그리고 전주대학교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듣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교수님 뵌 지가 12년째입니다. 제 생각엔 12년도 꽤 긴 시간인데요. 교수님께서는 무척 재직 기간이 길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39년째 지금 근무를 한 건데요. 네. 39년이라는 시간이 꽤 긴 시간이죠. 네. 근데 이 39년도 생각해 보면 뭐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찌 보면 너무 지루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네. 39년이면 1980년에 네, 전주대학교에 오신 거죠? 네, 80년에 부임을 받은 거. 꽤 긴 시간이네요. 네. 교수님 그러면 지금 전주대학교에 오셔서 80년대의 학생, 90년대의 학생, 2000년대의 학생, 2010년대의 학생 네 번의 디케이드가 지나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이 매 10년마다 학생들의 분위기라든지 어떤 학교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달랐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달랐어요. 제가 80년에 왔을 때는 사회적 그런 분위기도 그랬었지만 학생들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좀 정의로워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네. 대해서 고민을 했고 네.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그 흔히 하는 말하면 데모에도 열심히들 참가를 하고 그랬는데 90년대를 지나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사회의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 관심들이 학생들이 없고 네. 개인주의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 과 같은 경우에 1987년 그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네. 우리 과 학생이 6명이나 그 감옥에 갈 정도로 그 참여도가 그래요?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네. 영문과 학생들이 그 당시에 사회 참여도 대단히 활발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제가 88학번이라서 제 친구들 중에 전주대학교를 다녔던 친구들한테 전주대학교 학생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학생운동을 활발하게 했다는 얘기는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랬어요. 교수님 혹시 그러면 그 당시에 그 학생들 지도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학생이나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데모하고 관련돼서 이제 생각이 나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네. 그 학생의 경우에는 사회활동 동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다가 보니까 네. 2번이나 감옥에 가는 그런 불상사를 겪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속으로 박수를 쳐줬지만 또 네. 부모 입장이라든가 그렇죠. 또 형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보면 학생이 2번이나 그 감옥에 가게 되니까 참 안타깝고 그런 게 있었죠. 네. 교수님 1980년에 처음 부임하셨을 때 20대셨겠네요. 그렇죠. 예, 20대, 그러면은 20대 중반이었죠. 교수님보다 더 나이가 많았던 학생도 예, 있었겠네요. 그랬었어요. 이게 처음에 왔을 때는 그 야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야간이 몇 년 지속이 됐었는데 문과에서 네. 고등학교 선배가 전부 있었어요. 야간이 그때 한 5년 동안 지속이 그랬습니까? 됐었는데 네. 고등학교 선배가 쭉 있었고 마지막 해에 선배가 이제 없나 그랬더니 동기 하나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그런 그러면 고등학교 선배를 제자로 예, 그렇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좀 난처하셨겠는데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생각이 나는 그 선배 하나는 고등학교 3년 선배였는데 같이 고등학교 때 하숙을 했던 선배였는데 네. 여기서는 가르치는 교수였었고 그 선배는 학생이었었고 그렇게 만난 적도 있었죠. 교수님 초창기에는 교수님께서 너무 젊으셔서 그런 특별한 경험들이 있으셨네요. 예, 혹시 교수님이 된 계기가 있다면 아니면 나는 언제 교수가 돼야겠다고 계획했다라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연배에서는 되게 이제 사회적 그 신분 상승 같은 네. 걸 생각할 때 네, 전부 다 무슨 법대에 가가지고 사법시험 패스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도 이제 처음에 한 대학을 어플라이했다 거기서 떨어지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재수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대학으로 갔는데 네. 거기서 계속 사법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이 이제 좀 불가능하고 그래서 전공도 좀 바꿨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참 보람 있는 일들이 되겠구나 생각을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한 2학년 말쯤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 네. 한 선생님이 이제 지도를 해주셔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교수가 되게 됐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게 상당히 보람 있는 일인데 교수님 그동안 학생들 지도하시면서 나는 이때 이 일이 가장 기뻤다 혹은 이때 이 일이 가장 보람 있었다. 혹시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면 예, 그 우리 학교가 지금은 뭐 대학원들이 이제 있고 그런데 제가 처음 왔을 적에는 대학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을 때에 좀 더 심층적인 공부를 하려고 할 때 네, 그 갈증들 느끼고 그랬었는데 그때 학생들을 한 5명 정도 그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여름 방학, 겨울 방학에 특별반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그 자연스럽게 네.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반이었는데 네, 그 학생들에게 한 주에 책 한 권씩 그래서 2주 해서 책 2권을 가르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참석했던 학생 중 하나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미국에서 지금 뭐 교수하고 있고 그러죠. 한 주에 책 한 권이면 집중 교육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미국에서 대학 교수가 됐다니 참 그건 참 보람 있는 일이었겠어요. 예, 지금 뭐 기억에 남는 그 학생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학생하고는 나중에도 이제 교류가 좀 있었고 거기서 교수가 되고 자기 이렇게 결혼하게 됐다고 해서 자기 그 결혼하려고 한 그 여학생 데리고 와서 집에서 같이 뭐 식사도 한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 저희가 보통 이제 결혼할 때 교수님을 이제 주례 선생님으로 많이 모시잖아요. 그렇죠. 교수님은 39년 재직하셨으니까 주례도 참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아니, 주례는 뭐 별로 그렇게 많이 예.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래요? 뭐 10여 번 쓰긴 했는데 예. 10여 번이면 39년 재직 동안 10회 정도면 많이 쓰신 건 아니네요. 그렇죠. 처음에 와가지고 뭐 예.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예. 나보고 주례 쓰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 그래서 예. 처음 주례가 그래요. 한 40대 후반에 한 번 처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한 10여 번 쓴 것 같아요. 예. 혹시 지금 39년을 전주대에 계셨으니까 이 전주대학교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이 전주대학교의 여러 군데 장소 중에서 이곳은 나에게 추억의 장소이다. 혹은 나만의 어떤 추억이 깃든 핫플레이스가 있다. 이런 곳이 있다면 한 군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어떤 한 지점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네. 여기 그 처음에 왔을 때는 이쪽에는 지금 이런 시설들이 잘 돼 있었지만 처음에 이쪽으로 대학을 옮겼을 때 노송동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을 때는 건물 2개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 도로 같은 게 잘 정비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진짜 황토물이 신발에 네. 묻고 그래서 시내에 가면 네. 저기 전주대 근무하는 모양이구나 그런 걸 사람들이 눈치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좀 열악한 네. 환경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 환경이 너무 좋아졌죠. 그때에 비하면 그 캠퍼스의 그 건물 숫자도 많아졌고 캠퍼스의 환경도 좋아졌고 네. 이런저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섰죠. 네, 저는 이 학교에 오자마자 교수 연구동에 들어가서 몰랐는데 그 이전에는 진리관에 교수 연구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각 강의실 옆에 이렇게 그 칸막이를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처음 왔을 때는
한 연구실에 4분이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그게 한 2, 3년 지내서 이제 각 선생님들에게 한 분의 한 연구실 하나씩 이제 네. 배정하는 그런 식이 됐었죠. 네. 교수 연구동에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시네요. 그런 건 아니죠. 네. 만약에 교수님 39년 전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막 전주대학교에 부임하신 젊은 최중열 교수님을 교수님께서 만난다면 지금의 최중열 교수가 39년 전에 젊은 최중열 교수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젊었을 때는 가르칠 때 이제 의욕은 굉장히 많은데 뭘 가르치는지 그 선택하는 그런 힘들은 참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도 옛날에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 생각하면 좀 스스로 화끈거리는 게 하나 있는데 네. 수리언어학을 가르쳤거든요. 수리언어학이요? 학부 네. 학생들에게 수리언어학을 가르쳤는데 그건 대학원에서도 몇 대학에서만 하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었는데 그런 걸 내가 왜 가르쳤을까? 그러니까 가르치고 싶은 열정은 있어가지고 가르쳤는데 네. 그게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하고 괴리가 꽤 많아가지고 그런 일은 좀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너무 어렵게는 가르치지 말아라. 예. 그 흔히 하는 얘기로 40대 교수는 어려운 걸 가르치고 50대 교수는 아는 것을 가르치고 60대 교수는 생각나는 것만 가르친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젊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의욕만 앞세우고 학생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수용 네. 그런 관계를 좀 살피면서 강의를 했으면 이제 젊은 선생님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네. 교수님의 교육관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초창기와 지금 교수님의 학생을 대하는 교수님의 교육의 철학 이런 게 있다면 혹은 바뀐 게 있다면 뭔가요? 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죠. 정말 영재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가르치는 게 네. 즐겁지 않겠느냐. 네. 공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네. 오히려 생각하면 영재를 모아서 가르쳐서 한 사회를 일으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네.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학생들을 맞아서 그 평범한 학생들이 정말 자기의 삶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네. 전공과 더불어서 인격적인 것들을 잘 가르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대학에서 필요한 게 네. 아닐까. 네. 대학 교수들이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요즘 스마트폰 이후에 그리고 시대가 점점 발달함에 따라서 오히려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교육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학생들이 대학에서 자기가 찾아서 공부하는 습관도 없고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혹시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그런 것이 좀 요즘 학생들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무슨 프로젝트를 주면 학생들이 3, 3, 5 그 그룹을 지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학생들에게 프로젝트를 주면 3, 3, 5 짜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어떤 것들을 찾아서 그냥 짜깁기 해서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실은 그 정보에 그냥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는 적어도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그런 힘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교수님 이제 곧 이 학교를 떠나게 되시는데요. 혹시 이 점은 내가 좀 아쉬웠다. 혹은 이 점은 내가 조금 후회가 된다. 이제 떠나는 마당에 그런 일이 있으신가요? 그래요. 처음에 와가지고는 학생들하고 이제 그 레포 형성도 돼가지고 학생들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같이 많이 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근무한 기간이 좀 많아져서 그런지 나중에 되니까 학생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하는 스킨십 같은 거 하면서 하는 활동들이 너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그 스킨십을 가지면 교육, 전공 교육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네. 대학에서 찾아야 될 인격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는 정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과 선생님들과의 그 스킨십이 정말 더 요즘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학생들하고 조금 더 친밀하게 지내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는다. 나이가 이런 들어가면서 말씀이신 거죠? 그런 생각이 좀 더 들어요. 50대 중반 남짓 되면서는 학생들하고 스킨십이 너무 좀 적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네. 교수님 혹시 퇴임하고 제2의 인생을 이제 살게 되실 텐데 퇴임 후에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그 인도 사람들이 사람 그 삶을 네 개로 되게 나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도인들에 의하면 처음에 학습기, 그다음 두 번째 가주기, 그다음 네, 세 번째 가주기. 임서기, 그다음 네 번째 주유기 이렇게 넷으로 나누더라고요. 네. 그럼 그걸 내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이제는 임서기에 임석이란 건 무슨 뜻인가요? 임서기는 그 숲에 가서 네. 속된 표현으로 하면 돌을 닦는 거고 그렇습니까? 네, 그런 걸 임석이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임석이에 이제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좀 숲을 좀 찾아서 뭐 지리산 쪽에다가 세컨하우스라도 하나 좀 만들고 네. 거기 가서 있으면서 그런 그 인간의 마지막에 뭐 영혼이라고 할까요? 그런 관계된 것들을 좀 생각하고 영혼과 자아를 찾아서 자연으로 들어가시려는 그러려고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필요하면 이제 잘 여건이 이루어지면 네. 또 뭐 그런 거에 관한 좀 책이라도 좀 몇 번 썼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6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던데 이제 교수님께서도 산이나 이런 자연으로 귀의하셔서 인생의 본질을 찾고 싶은 생각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나이가 뭐 50대 후반 60대에 들었으면 네.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좀 철학적이 되고 인간의 네. 본질이 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그 탐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50대 후반이나 60대 초점에서. 네. 제가 교수님 12년간 배워왔지만 사실 교수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눌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너무나 바쁘게 지났잖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 같은 혹은 저보다 더 젊은 이런 신진 교수들에게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있다면 교수님이 저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이런 게 있다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그 시대적인 그런 요구 때문에 그 옛날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요즘에 선생님들, 교수님들 생각하는 거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인문대학에 계신 선생님들은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 기본적인 거에 대한 생각은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0대 후반이나 40대, 50대 초반까지는 자기 전공에 관한 것들을 열심히 해서 하겠지만 그러는 중에도 가장 기본적인 거 인문대학 선생님으로서 갖춰야 될 인간은 정말 뭘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계속 가지고 심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화두처럼 갖고 놓치지 않는 그런 질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문학자의 궁극의 목표는 인간학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뭘까요? 글쎄요, 뭐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살고 계시니까 뭐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냥 하나 꼭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란 뭘까? 인간학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눈은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방금 한 선배 교수님께서는 계획을 너무 많이 세우지 말라 그러시던데요. 계획을 너무 많이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서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계획을 너무 많이 세운다는 것은 실은 계획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네요. 예. 교수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학과에서 마련한 정년 퇴임식 가시게 되는데 영미 언어문화학과 학생들에게 그리고 더 크게는 전주대학교 학생들에게 교수님께서 남겨주고 싶은 말씀 예. 혹은 좌우명 이런 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짚어서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학생들이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긍심도 있고 그래서 자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면이 있긴 하는데 그래도 자부심을 느끼는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도 이 세상에 나와서 정말 내가 할 일이 있다. 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 그런 자부심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시 조선 때 우리 선조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 불광이면 불급이라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 불광은 아니 불자에 미칠 광 해서 미치지 않고서는 네. 불급하는 아니 불에 이를 급 그러나요. 그래서 어디에 이제 도달하지 못한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에서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저 친구 미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열심을 좀 내야 자기 목표를 이루지 않나. 그래서 그 어떤 선생님 그걸 가지고 뭐 자기 책 제목에다가 미쳐야 미친다. 네,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그렇게 하기도 하던데 정말 다른 사람이 보면 정말 저 친구 미친 거 아니야 할 만큼 한번 자기 목표에 대해서 미친 듯이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져라. 그리고 어떤 일인가 한번 미쳐봐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예.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영미 언어문화학과의 최중열 교수님 모시고 정년 퇴임에 앞서서 젊은 교수들과 젊은 학생들에게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들려주시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